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가 질병, 특히 암이나 우울증 같은 심각한 병을 생각할 때 당연히 의학적인 원인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탐구해볼 이 강해는요, 이런 현대의학의 생물학적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대신 우리의 내면,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질병의 진짜 원인을 찾는 아주 독특하고 파격적인 철학적 관점을 해설해 드릴 텐데요. 자, 같이 한번 빠져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아픈 근본적인 원인이 바이러스나 유전자 돌연변이가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의 행동과 성격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에이, 설마 싶으시죠? 이 도발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대안적 세계관의 출발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주장이 의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질병을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정의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철학적 틀을 객관적으로 한번 뜯어보자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굵직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질병의 진짜 뿌리. 둘째,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짐. 그리고 셋째, 우울증과 희망에 대한 새로운 시각. 넷째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고통이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집착이 부르는 아이러니한 함정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질병의 뿌리.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강연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부터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암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바로 극단적인 고집이 육체로 뿜어져 나온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이유가 무슨 복잡한 세포의 문제이기 이전에 바로 그 사람의 엄청난 고집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소위 말하는 고집통이면 암에 걸린다는 거죠. 육체의 병을 개인의 꽉 막힌 태도와 직결시키는 이 전제가 오늘 해설에 아주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정말 듣기엔 꽤 충격적일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암에 걸리는 건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와, 진짜 강렬하죠? 하지만 이 철학적 프레임 안에서는 나름의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뜻을 무시하고 억지로 조종하려 할 때, 즉 부모의 그 고집이 극에 달했을 때 아이에게 병이 찾아온다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부모에게 그 억지스러운 통제를 당장 멈추라고 대자연이 날리는 아주 강제적인 모닝콜이라는 거죠. 그럼 이 개념이 어떻게 가족 전체로 확장되는지 두 번째 파트, 세대를 잇는 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강연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전이라는 단어에서 생물학적인 DNA 개념을 싹 걷어내버려요. 그럼 뭐냐? 유전이란 건 세대를 거치면서 차곡차곡 쌓인 고집과 탁한 기운의 대물림이라는 겁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엄청난 고집불통의 에너지, 그 집안 특유의 탁해진 기운을 우리가 고스란히 뭉쳐서 물려받았다는 뜻이죠. 심지어 세대가 흐를수록 이 탁한 기운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현재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전달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무거운 세대의 짐을 우리는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놀랍게도 강연자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지식을 갖추고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겪은 뼈아픈 실패나 실수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귀중한 지혜를 일기장이나 특히 인터넷을 통해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바르게 정리해서 세상에 남겨두면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그 탁한 기운을 물려받지 않고 맑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통찰이죠. 세 번째 파트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마음의 병을 다뤄볼게요. 우울증과 희망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울증하면 병원 가서 약물 치료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연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약으로 뚝딱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암보다 고치기 훨씬 더 어려운 이른바 살 희망이 꺾여버린 병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다시 살고자 하는 그 희망을 불어넣어주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치유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음의 병은 오직 마음속 희망으로만 고칠 수 있다는 아주 본질적인 조건인 셈입니다. 이쯤에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대자연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걸까요? 고통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죠. 흔히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벌칙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강연자는 고통을 단순한 형벌로 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인간에게 고통이 아예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고 뭐고 다 무시한 채 그냥 끝없이 나태하게만 살아갈지도 몰라요.
고통이 닥쳐야만 비로소 어이구 내가 진짜 변해야겠다 하면서 원인을 찾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결국 고통이라는 건 인간의 그 지독한 나태함을 고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대자연의 아주 확실하고 효율적인 채찍질인 겁니다. 여기서 강연자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고 찰진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외국에서 공부하다 돌아온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하고 맑은 유학생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분들은 지금 우리 사회 특유의 의심 많고 남탓만 하는 그 팍팍한 기운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착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마치 피라니아 떼처럼 확 달려들어서 속이고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맑은 사람 하나가 오면 여기저기서 뜯어먹으려 드는 이 씁쓸한 현상, 이게 바로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탁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를 넘어가면서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5번째, 집착의 함정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연자는 암 환자들이 식이요법을 하면서 겪는 재발의 사이클을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보여줍니다. 환자가 살기 위해서 진짜 혹독하고 엄격하게 식단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병이 낫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7년, 12년이라는 특정 고비를 넘기면서 병이 다시 확 재발해버린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강연자는 식단 자체가 틀려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완벽한 식단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고집이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살리려던 치료가 어떻게 저주로 변하는지 그 아이러니한 과정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째, 암을 고치려고 특수한 야채 위주의 빡빡한 식단을 시작합니다. 둘째, 밖에서 남들하고 밥을 못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타인과 멀어지고 철저히 고립되죠. 셋째, 그러다 보면 오직 내 식단만이 무조건 옳다는 극단적인 강박, 즉 새로운 고집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암을 불러왔던 그 근본 원인, 바로 고집이 다시 내 안에 꽉 차면서 결국 병이 재발하고 마는 겁니다. 나를 살리려던 동아줄이 나중에는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는 상황.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이 강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치유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단순히 뭘 먹고 안 먹고 생물학적인 다이어트에만 집착한다고 해서 병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진짜 치유라는 건 내 안에 그 꽉 막힌 고집을 부드럽게 풀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열어두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내 마음가짐 자체를 유연하게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내 정신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질 때 비로소 육체의 병도 스르륵 내 몸을 떠난다는 아주 깊은 통찰인 거죠. 오늘 살펴본 이 파격적이고 독특한 철학,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진짜로 우리의 정신적 유연성, 그 마음의 태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면 말이죠. 여러분이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 당장 스르륵 내려놓아야 할 내 마음속의 고집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스스로를 돌아보는 작지만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